자, 어디 쉬었나요? 자, 또 기지개 한번 쭉 깁시다. 얼른, 뭐야, 또. 왜 비명투가 들고 난리가 아니야. 피곤하시죠? 생활체조 좀 할까? 자꾸 돌리고 오세요. 발목도 이렇게 좀 돌리고, 쭉쭉 발도 한번 뻗어보세요. 쭉쭉 뻗고. 맨날 몸이 무거워. 어떻게 참, 연식이. 자, 어디 주택공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공급에서는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입주자 모집 보인가요? 자, 그거 하나만 먼저 봅니다. 자, 조합원 모집이 아니고 이제 입주자 모집이에요. 입주자는 공사 끝나고 모집하겠죠? 그러잖아요. 입주자 모집입니다. 자, 거기 써놨죠. 자, 입주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는 뭘 받는다고? 시군구장 승인사항입니다. 승인. 대신 그 밑에 써놨죠? 자, 우리 복리시설 입주자라면, 복리시설 입주자는 승인이다, 신고다. 신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 구별합니까? 자, 대신 승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보이죠? 뭐? 공공주택 사업자마다 공공주체입니다. 알죠? 우리 공공주체는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공공주체가 누구였죠? 국가든 지자체든 토지공이든 지방공사다 했잖아. 이런 데는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자, 그 하나만 봐두세요. 자, 그 하나만 일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주자 저축이랑은 일단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보이죠? 자,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격 공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쭉쭉 치고 갈 테니까 암기 좀 하세요.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는 아신가요? 그렇지. 이제 분양가격 공시해가지고 뻥튀기 하지 말아라. 분양가격 뻥튀기 해가지고 일종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일정 단지를 공사하는데 아파트 막 짓고 했을 거 아니야. 아파트로 따지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들어갈 때 우리가 말해서 우리 분양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택지비나 건축비 이런 거거든. 땅값이나 건축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공사하는데 뭐 10억이 들어갔다 봅시다. 너무 적게 잡았나? 근데 10억이 들어갔어. 그렇죠? 사업주 공사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뻥튀기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을 얼마로 올려버려? 뻥튀기 나름이야. 알겠죠? 여기서 뭐 50억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분양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30억으로 해주겠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50억인데 30억 줄여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깎아준 거야. 좋다고 달라들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나누겠지만 30억대가 돼버린 거야. 이 지역이. 원래는 얼마 들었는데 10억인데.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 가격은 상승해 버리겠죠? 여기만 상승해? 인근 지역도 상승해. 그렇지. 전부 다 집가 상승, 내진 집값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차단시키고자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분양가 상한제, 거기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 공동주택이 나와 있죠? 당연히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주택에만 나와?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러 나와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공공택지 있잖아요. 자,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택지 보이죠? 어차피 뭐 공택지 아니면 공택지, 외택지겠지 뭐. 알죠? 두 군데인데요.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는 그냥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공택지 외택지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게 아니라 외택지는 뭐 해야죠? 국장이 지정한 곳. 알죠? 그때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공택지 외택지는 뭐라고? 국장이 지정을 해야 돼요. 공공택지는 국장이 지정 안 해도 됩니다. 공공택지가 뭐예요?
우리 앞에 용어에서 봤잖아. 공공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 용지.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건설되는 땅입니다. 그럼 여기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자,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공시하죠? 사업 주체가 그 밑에 나오거든. 자,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알겠죠? 누가 공시한다고? 사업 주체. 또 일반적 공택지, 외택지는 국장이 지정한 곳이에요. 국장 지정이 들어가야 돼. 지정한 곳의 분양 가격은 누가 공시하죠? 시군구 장이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 했죠? 땅값, 택지비에다가 플러스 뭐 건축비, 알죠? 이것을 분양 가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가격을 공시해 버리면 공시 가격이 딱 나오겠죠? 공시 가격이 나와. 그러면 그 공시된 가격 이하로만 공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분양가격이 상한선이 돼버려.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로만 공급해라.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공시된 분양 가격 뭘로만 공급하라고? 이하로 공급해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공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어. 알겠죠? 이게 뻥튀기 하지 말란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됐나요?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래서 써졌죠? 공공택지는 다 하고, 공공택지 외택지는 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 지정은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먼저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궁금한 먼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더 넣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분양가격은 뭘로 구성된다고? 택지비, 건축비. 그리고 그 분양가 공시 보이죠?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공시한다고? 사업 주체. 바로 그 밑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누가 공시한다고? 시군구장. 그렇게만 보시라고. 됐나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다시 말해서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공시한다고? 사업 주체. 공공택지 외택지는 시군구장.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됐나요? 이걸 공시해버리고 그때 공시된 분양가격이 최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만 공급해라. 까지 나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보이죠? 다시 앞페이지. 앞페이지 보인가요? 자, 적용 제외 보이죠? 보입니다. 그거 보세요. 일단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 있었거든. 도경관이거든. 세 가지. 근데 자, 지난번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 요 대목. 한마디로 정비사업이야. 소규모 정비사업이든 그거 써졌죠? 줄여가지고 그냥 정비사업이라고 그냥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가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뭔가요? 자, 경이 뭐예요? 경제 자유구에서 건설 공동주택이에요. 관은 관광특구인데 거기는 층수 봐야 돼. 50층 이상 이거나예요. 높이가 얼마? 150m 이상이 공동주택이야. 알죠? 50층 이상 이거나입니다. 또는이에요. 그래서 48층이어도 높이가 150m. 높이 150m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50층 이상이거나 얼마일 때 초고층이었어? 200이잖아, 그것은. 근데 여기는 200이야, 150이야. 150.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라고. 알겠죠? 보통 50층 나오면 200m 생각을 많이 하거든. 너는 200m야, 150m야? 150m. 하나 봐놓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토주공 지방공사가 한 겁니다.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보인가요? 자, 이럴 때 시행자 참여했다 나와 있죠? 누가 참여한 거야? 토주공이나 지방공사, 공공시행자가 참여한 거잖아요.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한번 이렇게 포인트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들어가면 누가 참여하는 거야? 토주공하고 지방공사.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새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4번은
하나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도경감만 외웠거든, 작년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또 그 밑에. 자, 민간택지. 여기 민간택지죠? 우리 공택지 외택지를 민간택지로 생각하시면 돼. 민간택지야? 외택지니까. 그죠? 뭐 국장이 지정할 때 지정 요건이 있죠? 자, 지정 요건입니다. 됐나요? 국장이 어디에 정할 거냐? 한마디로 여기는 민간택지로 생각하시면 되라고. 알겠죠? 우리 민간택지죠? 공택지가 아니니까 민간택지로 생각하시면 돼. 굳이 말하면. 자, 그럼 여기는 국장이 지정할 때, 자, 투기 가열지구라고 나와 있죠? 투기 가열지구 중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데를 지정합니다. 알겠죠? 세 가지 요건 충족된 데를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외워야겠죠? 숫자 물어보니까 숫자를 외우시라고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12상 2. 12상 2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3거리인데 20이에요. 3거리. 자, 또 2경 5대 1 초과. 단 국민주택 규모라면은 10대 1 초과. 자, 일단 숫자를 가로넣기 물어볼 걸 대비해서 이렇게 외우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해도 갑시다. 자, 12가 뭐죠? 12개월. 상은 상승률이야, 상승률. 알겠죠? 거기서 났죠? 자, 우리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초과. 상승률이 2배 초과. 자, 또 3거 20은 3개월간이죠? 3개월간. 자, 거가 뭐예요? 거래량. 몇 프로 이상 증가? 20% 이상 증가. 3거리. 자, 또 2경 5대 1 초과죠? 2개월간. 경이 뭐예요? 경쟁률. 경쟁률. 몇 대 몇 초과? 5대 1 초과. 국민주택 규모만 몇 대 몇 초과? 10대 1 초과. 이 지역에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조심할 것. 자, 여러분들 공공택지는 국장이 지정해 안 해? 국장 지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다 공택지는 다 적용돼. 네, 공택지 외택지에다가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하는데 속없이 시도지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국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야?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된 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요건은 어떻게 오라고? 12상 2. 어차피 가로넣기 나올 거 대비하라고. 알겠죠? 12상 2. 이 상이 뭐라고? 상승률. 몇 배 초과? 2배 초과. 또 3거 20. 야, 거가 뭐죠? 거래량. 3개월간. 몇 프로 이상 증가? 20%. 3거리. 됐나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개월간 경이 뭐야? 경쟁률.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초과? 5대 1 초과되는 지역. 국민주택 규모라면 10대 1 초과. 암기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투기가열지구 쪽에서는 물어봤는데 요 놈은 어쨌든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가로넣기 대비니까 그렇게 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시고. 절차 나오죠? 자, 절차는 여러분 당연히 시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알겠죠? 의견 듣는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지정할 때 절차는 뭐라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시도지사 의견 듣고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됐죠?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자, 지정하면 공고 통보하겠죠? 그러면 됐고. 아, 심의는 앞쪽에 나와. 그냥 같이 당연히 주거정책 심의 거쳐. 알겠죠?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해제입니다. 자, 여러분 해제 보세요. 필요 없으면 해제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시도자 시공장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보라고. 시도자 시공장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청하면 며칠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라고? 40일. 끝. 볼 것도 없어. 당연히 필요가 없으면 해제해야 되고 또 아랫사람들은 시도자 시공장을 요청할 수는 있잖아. 그 며칠 이내 결정하라고? 40일. 끝났어. 다 읽지도 말어. 좀 알겠습니까? 그거 다 읽지도 말고 그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라고. 외울 건 사실만 외우면 되잖아. 당연히 해제 요청할 수 있겠도 없고 또 아랫사람은 이쪽에 있겠지. 그건 외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해지 요청도를 며칠 이내 결정을 하고 40일. 그럼 끝났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또 새로 들어온 조항이거든. 자, 거주 의무가 나옵니다. 거주 의무. 자, 그건 뭐냐면 새로 들어온 거 한번 봐드릴게요. 사업 주체가 어디에서? 수도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종용주택하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보인가요? 자, 거기 투기가입주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입니다. 여기는 최초 입주 가능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알겠죠? 입주하고 나서 5년 이내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주시 복합도시에 있는 투기가입주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그 입주자는 상속은 제외에 항상 상속은 항상 제외니까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부터 몇 년 이내 범위에서 5년 이내 거주 의무 기간 설정되거든. 알죠? 그러면 거기서 주택에 거주해야 되냐 돼? 해야 된다. 자, 이제 A가 나오죠.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은 거주한 걸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사 간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누구에게 매입 신청해야 돼? 토주공. 알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의무 기간 사이에 이사 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누구에게 매입 신청하라고? 토주공. 그러면 두 번째 토주공 특별히 매입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부기등기는 자, 거주 의무자는 계속 거주해야 됨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 기간 설정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때 거주를 하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누구한테 매입 신청하라고? 토주공. 알겠죠? 토주공이에요. 국가 지자체 하면 틀려. 딱 보란 건 보시라고. 5년하고 토주공 그 두 개만 기억해 놓으시라고. 됐나요? 지금 뭐가 포인트인지 말씀드렸잖아. 그것만 보라고. 다 잊지 말고. 알겠습니까? 두 개 포인트 잡아서 봐두세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오른쪽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딱 첫 번째 보세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한다? 시군구장. 며칠 이내? 20일. 끝.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쪽.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요것도 요놈하고 오른쪽에 저당권 설정 제한 있잖아. 요 두 개는 나온 지가 한참 됐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안 나와서 나올 것도 같으면서도 계속 안 나와. 알겠죠? 꽤 돼서 나온 지가. 안 나왔으니까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안 나와. 그래서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 일단 여러분, 의미 자체는 자,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나오죠. 자, 이것은 허용된다, 금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알죠? 뭐 프리미엄 받고 팔고 막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한마디로 우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라든가 지위 등입니다. 알죠? 그 증서, 지위 등을 자, 말대로 매매하거나 양도, 양수, 강고, 알선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알죠? 매매라든가 양도, 양수가 전부 다 그런 거죠. 양도, 양수나 또는 강고 판다고 또는 알선 등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여기 양도, 양수는 주로 매매나 증여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이런 거 하지 말란 이야기야. 돈 받고 팔지 말란 이야기 한마디로 됐나요? 대신 무엇은 가능하다. 단. 그걸 써놨죠. 뭘 가능하다? 상속이나 저당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지표로 하면 저당 잡을 수 있어야 하잖아. 이렇게 봐두세요. 여기 증서 지위가 거기 5개 보인가요? 증서지 5개 보여요? 자, 첫 번째 뭐 조합원 지위 보이죠? 다 주택받은 지위야. 조합원 지위. 또 주택 상환사채도 주택받을 수 있잖아. 이것도 마음대로 양도하지 말란 이야기야. 자, 또 입주자 저촉 증서, 또 무허가 건물 확인서라든가 기타 철거 확인서, 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보이죠? 이런 거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 등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 위반시 효과입니다. 자, 위반시 효과는 만약에 위반해서 조합원지를 넘겼어. 그럼 그 지위를 뭘로 만들죠? 무효. 또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취소해 볼 수 있다. 또 환매 조치는 뭐죠? 사업 주체가 돈 주고 다시 사버려. 알겠죠? 환매할 수 있고. 또 계속 거주한다면 퇴거 명령할 수 있고. 자, 4번 동그라미.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죠? 이제 그 위반해버리면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야. 몇 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누가? 국장 동그라미. 꼭 이것도 10년은 기억하면서 국장을 또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알겠죠? 누가 제한한다고? 국장. 몇 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형벌은 여러분, 형벌은 딱 이렇게 정리해버리세요. 형벌 나오면 일단은 자, 전공은 삼삼하다. 저당은 이이하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의 다 보지 말고. 자, 전이 뭐죠? 전매 제한을 위반한 것. 우리 전매 제한 봤잖아. 전매 제한 위반하면 3년 3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께 3, 3만 고르면 돼. 뭐 징역이나 근거 갖고 바꾸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징역이든 벌금이든이 3, 3. 자, 공이 뭐예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알죠? 그러면 전매 제한 위반하거나 공급질서 교란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3, 3. 자, 저당권 설정은 오른쪽에 나와. 오른쪽 저당권 설정을 만드는데 설정했어. 그럼 뭐라고? 2년 2천만 원. 됐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전공은 3, 3하다. 저당은 2. 전이 뭐라고? 전매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공이 뭐라고? 공급질서 교란하게 한 경우. 이때는 3, 3.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 설정을 만드는 설정했어. 그럼 뭐라고? 2. 같이 묶어서 보세요. 자, 오른쪽입니다. 저당권 설정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당권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업 주체가 그런 거 붙이지 말란 이야기야. 저당권 설정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언제? 그래서 있죠. 입주자 모집권 승인일부터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자, 이전 등기 신청한 날 입주 가능일을 말하거든. 그때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됐죠? 저당권이 항상 거기 써놨죠? 가등기 담보권, 뭐 주택 저당권 쭉 써있잖아. 이런 거 설정하지 말란 이야기 한마디로. 자, 대신 예배가 나오죠? 예배.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자, 주택 건설 자금을 융자든지 구입 자금 융자든지 또 사업 주체가 변경 보이죠? 이럴 때는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까지만 봐두시고. 자, 부기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못 한다고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부기 등기한다. 자, 부기 등기는 대지는 언제 한다? 모집권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하라는 이야기고. 주택은 여러분, 주택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한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 못 한다는 부기 등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대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공공주체들이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부기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했어.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 형벌은 2. 아까 했죠? 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면 2. 오케이. 자, 뭐 그 정도만 치고 갈게요. 자, 다음 쪽입니다. 투기 가열지구가 나오잖아요. 자,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자, 여기는 출제가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한 가지니까 볼까요? 또 지워봅시다. 자, 투기 가열지구에 관한 겁니다. 일단 투기 가열지구는 여러분 어디에 정한지 알겠죠? 투기가 성행되거나 성행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지역에 투기 가열지구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지정은 누가 나와 있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이번에 되신 분이 투기가열지구 지정한다는 말 나왔잖아. 투기가열지구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 시도지사도.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지사가 지정해 안 해? 안 해. 단한데 투기가열지구만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
좀 더 조정 대상 지역도 국장만 해요. 알겠죠? 시도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투기 가열지구.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잖아. 강남 쪽에다가. 뉴스 보죠? 그렇게. 그래서 누가 정한다고? 국장 또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대신. 자, 국장이 지정할 때는 그 절차 밑에 보이거든. 먼저 절차부터 보세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쳐요. 자, 그래서 지정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자, 시군구장 의견을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OX. 그거 보시면서 절차 보고 있나요? 자, 시도에 정할 때는 시군구장 의견 들어서 지정한다. 그 절차 가운데 지금 페이지 못 찾고 있는 사람은 234페이지. 234페이지 그 지정 해제 절차 보인가요? 지금 찾았어? 그러면 거기 국장이 정할 때는 뭐? 시도지사 의견. 시도에 정할 때는 시군구장 의견. 맞아, 틀려. OX. 그렇지, 꼭 이렇게 나온다고 틀리게. 뭐 한다고? 국장과 협의. 알겠죠? 그래서 시군자 의견 듣는다면 틀려. 국장이 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건 맞아.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됐나요? 심의 절차는 기본이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위에 지정 사유가 보이죠? 요게 이제 가로넣기 해서 한두 번 물어봤다니까.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지정 사유 보이죠? 자, 투기 가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정 요건이에요.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요놈하고 똑같잖아.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죠? 똑같아. 뭐, 2, 경, 5대 1 초과. 국민주택 규모면 10대 1 초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지정할 수 있고, 또 투기 가열주 지정 요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볼 것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이죠? 자, 그래서 거기 분양계획이 얼마 이상, 자, 우리 분양계획이 얼마 이상 감소? 그렇죠. 30% 이상 감소된 것입니다. 또 정확히 보면 직전 올보다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분양계획이 직전 올보다도 30% 이상 감소된 곳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수나 건축시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죠? 오케이, 그건 안 받아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거기 3번에 자, 거기 주택 보급률 보인가요? 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 보이죠? 자, 이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OX 초과다 이하다 이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28회 때인가 나왔던 지문이 요 가로놓기 나왔어요. 이렇게 가로놓고 숫자 써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도 물어볼 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됐으니까 똑같으니까 적으시면 돼. 2경 5대 1 초과. 그래, 오시라고 그렇게 입에 붙으라고. 됐나요? 국민학교는 몇 대 몇 초과? 10대 1. 그건 경쟁률이니까. 청약 경쟁률.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 분양객이 몇 프로 이상 감소되는데 한번 위축된 지역이야. 여러분들 공급이 위축되면 뭐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투기가 성행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공급이 위축되면 뭐가 증가돼?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 물건 한정되는데 서로 살라고 하니까. 정말 알겠어요? 그래 투기를 지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자, 한 가지 더 3번 보면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자보다도 현저하게 적은 경우죠. 전부 다 공급이 적은 경우야. 이 경우는 공급이 많아버리면 여러분들 수요가 떨어지잖아.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적은 경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뭘 정한다고? 투기
가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길지만 줄여보면 이것밖에 없잖아. 외울 건 이것만 외우라고. 위에 거는 이거 외울 때 같이 더블 외웠잖아.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똑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해제도 똑같아. 해제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군구장, 국장시도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며칠 이내에 결정하라고? 똑같거든, 여러분. 세 군데가 똑같으니까 40일 내에 결정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중요한 건 또 이거. 자, 투기 가열지구의 지정기간입니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자, OX. 투기 가열지구는 5년간 지정합니까? 3년간 지정합니까? 1년간 지정합니까? 다 틀렸어. 자, 지정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몇 년 지정은 없어요. 알겠죠? 없다. 단지 제일 밑에 뭐 써졌어? 1년마다 뭐 한다? 재검토를 할 뿐입니다. 정말하겠습니까? 1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지. 1년이 지정기간이 아니에요. 제일 밑에 보고 있나요? 왼쪽 제일 아래를 보고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 밑줄 긋는 사람 뭐야? 지금 왼쪽 제일 밑에를 보고 있어. 지금 어디다 밑줄 긋고 있어? 오른쪽에 어디가 어디다 밑줄 긋었지? 신기하네 정말. 집중 좀 해. 지금 왼쪽 제일 밑에 보잖아. 알겠죠? 투기가열지구는 몇 년마다 재검토라고? 1년마다. 1년이 지정기간을 해버리면 딱 1년 지나면 다 해제되는 거잖아. 해제되는 게 아니잖아. 1년마다 재검토하니까 계속 갈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야. 지정기간은 따로 규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집중하세요. 제발. 알겠죠? 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한다고? 오른쪽 페이지. 자,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알겠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보이죠?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에서 나오면 안 돼. 시도지사가 들어간 건 아까 뭐만 들어갔어? 투기가열지구만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든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은 다 국장만 해요. 시도 들어가면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하다고? 투기가열지구. 시도지사가 가능한 게 뭐만 가능하다고? 투기가열지구.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일반적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알겠죠? 지정 대상은 그 과열 위축지역 나와 있죠? 글쎄 이것까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그 밑줄 긋고 외우지 말어.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건너면 일단 건너뛸 테니까 알겠죠? 대신 이제 절차는 똑같아. 시도 의견 듣고요. 해제 요청 똑같아. 해제 요청하면 며칠 이내 해제부 결정? 40일. 다 똑같다니까? 거의 빠졌어도 똑같이 써. 40일 해제부 결정입니다. 됐나요? 자, 재검토만 해봅시다. 일반적으로들 조정 대상지역의 재검토는 언제 한다? 반기마다. 반기. 자, 반기는 여러분 몇 개월? 6개월이. 아까 우리 투기가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마다 재검토한다고? 반기마다. 반기마다. 자, 그거 하나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 지정 대상지역이 이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와버리면 이제 머리 아파. 됐죠? 일단은 건너뛸 테니까 그렇게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쪽 전매 제한이 보이죠? 자, 전매 제한입니다. 자, 전매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자, 전매하지 마라 하고 전매 제한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전매 제한 문제도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도네, 공전이네. 근데 자, 우리 전매 제한. 일단 그 대상지역이 보이죠? 대상지역. 자, 어디 나옵니까? 투기가열지구, 또 조정 대상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 또 공공택지, 외택지입니다. 자, 그죠? 민간택지야, 민간택지 한마디로. 됐나요?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죠. 그죠? 또는 우리 입주자 지위가 보인가요?
그래서 우리 건설 공급된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자,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매를 하지 말아라. 또 전매한다고 알선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자, 대신 무엇은 가능하다고 나오죠? 상속은, 그럼 상속은 다 가능해요. 상속받은 거 어쩔 수 없잖아. 상속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몇 년 이내 범위? 10년 이내 범위입니다. 지역마다 틀릴 수 있어. 알겠죠? 10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을 시킨다.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포인트 봅니다. 자, 아까부터 뭐 투기가일주거든 조정 대상지역 분양가 사관적도 알겠죠? 또 공택지 외택지도 적용됩니다. 어떤 주택에 대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또 입주자 주의는 당연히 맞을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지위입니다. 이런 것을 몇 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자, 그리고 전매나 알선도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대신 무엇은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은 가능하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하나 볼 것은 여러분들 기존 주택이죠? 주택. 자, 우리 시험용 용어로 따지면 우리 투기가일주구면 지구내 주택입니다. 지구내 주택, 게 기존 주택이야. 자,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받아 안 받아? 전매 제한 안 받습니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전매 제한을 받는 거지. 기존부터 있었던 주택. 한마디로 우리 투기가일 지구내 주택이라고 나오거든. 자, 그런 것은 전매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계속 살던 사람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살던 사람의 주택은 전매 제한 안 받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또 몇 년 이내 범위? 10년. 자, 그리고 무엇은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 됐나요? 이렇게 잡아두세요. 잡아두시고. 자, 대신 바로 그 밑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3번, 4번 써있죠? 위에 3번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택지 외택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공택지 외택지에서는 부기등기하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것이 또 새로 들었죠? 자, 전매 제한 위반하면 똑같이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킵니다. 아까 우리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키는 우리 뭡니까? 교란행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할 때만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 근데 또 추가돼 가지고 전매 제한을 위반해도 입주자 자격 제한시킵니다. 똑같아. 누가? 국장이. 몇 년이래 범위? 10년. 오케이. 그 규정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전매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전매 가능 사유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자, 일단 전매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예입니다. 자, 전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이도 하면 틀려. 자,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매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거기는 제가 외우기 편하게 묶어놨거든. 자, 보세요. 1, 2, 3번은 세대원 전원이 포인트입니다. 전원. 여기는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 자, 전원이 3가지 경우 보인가요? 1, 2, 3번. 자, 1번은 여러분, 길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이거야. 자, 세대원 전원이 뭐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야. 알겠죠? 투기가일지구에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투기가일지구야. 그래서 우리 건설 공급되는 주택, 알겠죠? 내가 여기를 받았어. 주택 받았죠? 근데 전매 제한에 묶여 있어. 근데 세대원 일부야, 전원이야. 전원이 다 이사가. 알겠죠? 다른 시군으로 다 이사가 버리면 요 집은 비어 있죠? 빌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전매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하고자 할 때는 뭘 받아야 돼? 사업체 동의 꼭 받아야 돼. 동의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알죠? 그때는 전매를 할 수도 있다. 대신 단서 조항. 일단 어디로 갈 때는 안 돼.
수도권 이전할 때는 전매 못합니다. 수도권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땐 전매 못해요. 됐나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두 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받은 주택으로 전부 다 이전하는 경우야. 또 상속으로 취득받은 주택 보인가요? 자, 그걸 이전하는 경우야. 이것도 세대원 일부야, 전원이야. 또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아서 그걸 다 이사 가게 됐어. 똑같이 비교되죠? 그럴 때도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보인가요? 또 몇 년 이상 체류? 2년 또 한 번씩 장난칩니다. 1년으로 체류하면 이때는 전매할 수 있어. 자, 전매할 때는 여러분 사업체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꼭 이거 놓치면 안 돼. 동의 없어도 꼭 이렇게 나오니까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이 세 개는 공통이다, 전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일부가 나오면 안 돼.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배우자 부분입니다. 자, 배우자 부분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 나오죠. 자, 이혼하면 여러분 재산 분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전하는 경우 이때도 가능하고. 자, 또 한 가지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입니다. 일부가 또 포인트야. 전부하면 안 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때는 전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부 동그라미. 됐나요? 일부 동그라미 치라고 보내면 전부라고 바꿔 나오니까. 일단 사업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나머지 두 개는 간단히 보세요. 경공매.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자, 여러분 여기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경공매. 자, 또 한 가지는 이주 대책 공급을 받았죠. 자,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았어. 주택 이미 받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때는 전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봐두세요. 7가지 경우입니다. 암기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다시 봅시다. 자, 전매 제한은 우리 투기가 할지거든 조정, 분양가 상한제, 공대적 외택지죠. 거기에 건설 공급된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몇 년 이내 범위에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나 알선 등 하지 마라. 무엇은 가능하다? 상속은. 그래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안 들어가요. 알겠죠? 또 기억해 두시고. 또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는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서. 그 사유가 7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3가지 사유는 전부 다 포인트가 뭐라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거나 수도권으로 갈 때는 안 돼. 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는 전매 안 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 갈 때. 됐나요?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는 이민이잖아.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2년 이상. 됐나요? 그럴 땐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배우자 부분은 2가지. 이혼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 한 가지, 배우자에게 증여인데 증여는 일부 증여. 이럴 때도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또 경공매 된 경우, 이주대책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주대책 이 단어로만 기억해. 이주대책 경공매. 여기는 이 단어만 찾으면 돼. 다 올라가지 마시고. 대신 조심할 것은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바로 그 밑에서 추가해 놓은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이죠. 공급받은 자 전매할 수는 있잖아. 그럴 때 전매할 때는 누구에게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다.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알겠죠? 그 주택을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또 그 밑에 뭐냐면 전매제한을 위반해가지고 입주자주의가 전매가 이루어졌죠. 사업 주체가 매입비용 동그라미. 전매 비용하면 틀려. 전매 비용이 아니고 뭐라고?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해버리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취득, 다시 말해서 함매해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사업자가 돈 주고 다시 뺏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지위가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 주체가 뭘 준다고?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 지급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잖아. 우리 사업 주체가 있고 그리고 매수인 A가 있고 이 사람이
B에게 전매해버렸잖아. 전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전매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매수인은 사업주에게 돈 주고 받았을까요? 비용 줬겠죠? 이때 비용 주고 쉽게 말해서 매수인 A가 사업주체에게 1억을 주고 그것을 자기 거야. 입주자 G를 만든 거야. 근데 전매할 때는 2억에 전매한 거야. 1억 벌었죠? 근데 그럴 경우는 사업 주체가 매수인에게 돈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야. 1억 주고 찾아와, 2억 주고 찾아와. 1억. 전매비용까지 줄 필요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매입비용을 줘버리면 다시 사업주가 뺏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요 B하고 A는 민사 문제 남아. 결국 이제 둘이 소송제가든지 손해배상 청구든지 알아서 둘 문제라서 할 문제고 사업주가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조성은 뭘 준다고? 매입 비용을 지급하고 뺏어온 거지. 전매 금액이라고 하면 즉 전매 금액, 전매 가액 또는 전매 비용 다 똑같은 말이야. 전매 금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다. 전매는 2억 줬는데 사업주 2억 주고 뺏어올 필요는 없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매 제한 위반하면 매입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해돼요? 좀 더 크게 써볼까? 간단해서 그냥 설명했죠. 자, 리모델링만 갑니다. 자, 리모델링 여러분들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 허가 보이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된 것 거기 하나 봅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누가 수립한다 나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입니다. 누가 수립한다고? 특광 대도시장이야. 그러니까 시장군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특광 대도시장.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또 제일 밑에 몇 년마다 타당성. 그 네 번째 칸에 5년마다 타당성. 여러분 기억납니까? 도정법에서 정비 기본계획도 10년 단위고 5년마다 타당성이었죠? 같은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했잖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됐어요? 자,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죠? 근데 도시 가밀 우려가 적다고 나와 있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고. 자, 3번은 뭐냐면 대도시 아닌 시장입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잖아.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근데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리모델링 기본 수립할 때도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거칩니다.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우리 정비 기본계획도 14일 했잖아. 기시 기억나죠? 그것도 14일 이상입니다. 지방의 의견은 며칠 이내? 30일. 그리고 협신 거칩니다. 자, 기본계획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허가. 뭐 이 부분이 우리 작년에도 기출된 지문인데요. 자,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자,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거기 누가 한다고 나와 있어? 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 보인가요?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보이죠? 한마디로 우리 입주자나 내지는 사용자 등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소유자 전체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보인가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자, 또 리모델링 조합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입주자 등의할 때는 거기 동의받고 하죠? 자, 동의는 뭔 나와? 입주자 전원 동의. 알죠? 그래서 여기는 전원 동의 받고 and 우리 시군구장에 뭘 받아야 돼? 허가. 또 입주자 대표에 갈 때도 소유자 전체 동의거든. 전체 동의 and 뭘 받아? 허가. 됐나요? 자, 대신 자,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자, 조합도 동의받아서 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때 동의받고 역시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 리모델링 조합은 여러분 나눠져 있죠? 자, 여기도 동의는 어떻게 받아? 자,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75% 이상. and
각동 50% 이상. 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소유자 얼마 이상? 75% 이상. 자, 동의받고 and 뭐 시공자 허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거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리모델링은 우리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 나오니까 입주자나 우리 대표회가 리모델링 할 때는 다 전원동이야, 전원. 그리고 다 시공자 허가 받아야 돼. 이건 다 허가 똑같이 다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할 때 또 허가 받아야 돼. 까지 알겠습니까? 대신 조합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 정족수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75% 이상. 각동은 50% 이상. 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70% 동의받아라. 그리고 허가는 똑같아.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누구? 시공구자. 됐죠?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다 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알겠죠? 조합만 전체가 아니죠? 오케이. 조합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75% 이상. 그리고 각동 50%.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15% 동의받고 and 다 뭐 시공자 허가는 다 똑같이 다 받아야 돼.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는 그 숫자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주택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농지법으로 들어갈게요. 농지법 여러분 1시간에 필요한 거 딱딱 찝어줄 테니까 그만 보세요. 됐나요? 자, 10분 쉬겠습니다.